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은 시편 8장으로 하겠습니다. 주님의 위엄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겁니다. 온 땅에 당신 이름의 일이 묘하신고 하늘이 높다랗게 어미를 떨치셨나이다. 원수들 무섭게 하시고자 불신자 복수자들을 꺾으시고자 어린 젖먹이들 그 입에서 마저 어회단 찬송을 마련하셨나이다. 우러러 당신 손가락 만드신 저 하늘하며 굳건히 이루가신 달과 별들을 보나이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아니 잊으시나이까? 그 종락 무엇이기에 따뜻이 돌보시나이까? 천사들보다는 못하게 만드셨어도 영광과 존귀의 간을 씌워주셨나이다. 아멘. 이제는 오늘은 우리가 4차 산업의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자세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좀 고민해야 하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미래 4차 산업에 있어서는 지식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공감 능력이에요. 서로가 공감을 해야 나와 너의 새로운 차원에서 새 것이 나와요. 남을 비토해버리면 그 새로가 안 나오죠. 이게 유유상종이라고 자기야 비슷한 사람끼리만 만나서 어떤 걸 지어짜면 안 나와요. 서로 자기 의견과 좀 다른 사람하고 만나서 서로 대하고 공감해야 새로운 것이 튀어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내가 행복하면 내 친구가 15% 행복하고 또 내 친구의 친구가 10% 행복하고 그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6% 행복하다고요. 그런데 인간 뇌도 그렇답니다. 내가 내 친한 친구 뇌하고 다른 친구의 뇌를 동시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MRI 찍어봤더니 그 활동 저게가 같더랍니다. 그리고 내 친구의 친구의 것도 좀 뇌의 구조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어떤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고 저기를 하면 서로 뇌마저도 그렇게 활동 분야가 같아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공감 능력 또 뭐가 필요할 것은 창의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창의력 교육을 하나도 안 받고 애워서 선달식 교육만 받았잖아요. 그러니 창의력이 중고등학생에 있을 리가 없어요. 자유토론도 하고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하고 이렇게 도출해서 얻은 지식이 아니라 그건 그냥 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대로 앵무새처럼 우리가 애워서 하는 그런 적에는 4차 산업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 교수가 학원 교육비나 또 개인 교육비 같은 것을 그 비용을 오히려 주식에 투자하라고 그랬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가진 고정관념과 저게를 비판적인 사고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가져온 틀 안에서 한 그 틀을 좀 깨고 새로운 저게로 비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져요.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런데 책도 안 보고 여러 가지 경험도 안 해보고 맨날 수학이나 영어나 외우고 풀고 그런 사람이 문제 해결은 능력이 안 생겨요. 그러고 적응력이 없어요. 우리 애들이 좀 자유스럽게 문화활동도 좀 하고 방학 때면 어떻게 여행도 좀 하면서 다른 나라 그 문물도 좀 보고 이러면서 적응력이 되고 또 그 그룹 활동을 하면서 협동하고 또 소통 능력을 기르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그 새로운 아이템을 하나 과학적으로 발명하기 위해서는 내 혼자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 저게들이 분야에서 도와줘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무슨 밸리라고 그러죠? 그 컴퓨터 거기는 여러 분야가 모여 있기 때문에 즉시 그 협력을 받을 수 있어서 코오퍼레이션이죠. 코오퍼레이션. 함께 협동하는 것. 이것이 앞으로는 이게 우리 애들을 어려서부터 서로 협동하고 소통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과 코오퍼레이션이 중요한 과제로 4차 산업을 준비하는데 소모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4차 산업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길러지기 위해서는 어떤 그룹에 들어가고 어떤 회사나 소속에 들어갈 때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뜯어먹지 말고 내가 오히려 저게 보탬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정도를 거르죠. 공정을 실천하고 더 성실하고 긍정 마인드를 가져서 어떤 일도 그 어려서부터 업다운이 있다는 걸 가르쳐야 해요. 맨날 성공하는 것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좌절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스키를 배우려면 스키 탈 때 무수히 넘어져요. 어려서 갓난 애가 걷기 위해서는 몇천 번, 3천 몇백 번인가 넘어져야 걸어 다닐 수 있대요. 근데 어려서는 학습이 되었는데 이제 어른 되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자기 집 아버지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 사업 현장에서 그 어려움과 저게도 이해하고 어려서부터 그런 큰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어린이들하고 해도 가족회의에 참여시켜서 함께 나누고 그런 법을 체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밥짓기라고 그래요. 밥을 지을 때 뭐가 필요하죠? 요소가 물량을 잘 맞춰야 하고 그 다음에 불 조절을 잘 맞춰야 하고 좋은 쌀을 가져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밥이 제대로 될 거라고 믿죠. 근데 물량도 모르고 불 조절을 못하고 불량한 쌀을 가지고는 좋은 밥을 지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너무 과하게 많아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되고 불은 너무 세도 안 되고 약해도 안 되고 이게 마음의 자세예요. 불이라고 하는 거. 물을 잘 맞추고 불을 잘 조절할 때 밥뚜껑을 열어볼 필요가 없죠. 그런데 불안해가고 뚜껑을 자주 열어보면 압력이 달라져 갖고 밥이 잘 안 되는 선 밥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 농사도 이렇게 되고 우리가 4차 산업에 알맞게 되려면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고 불안해서 뚜껑을 자꾸 열어보고 그런 저기가 되면 안 되고 그 쌀이 아이의 태어난 잠재 능력이라 한다면 포텐셜
그 잠재 능력이라고 한다면, 타고난다면 쌀 안에 밥의 잠재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잘 되게. 그런데 그 잠재력은 자기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터득하고 능동적으로 알아가야 하는 건데, 부모가 그냥 결정해 줘 버립니다. 너는 미술을 해, 너는 음악을 해, 너는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 잠재력을 키워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쌀이 밥이 되어버리지 않죠. 솥 안에 잠재력이 있어서 밥이 완성된다고 믿어야 해. 솥등을 열고 그것을 자주 무엇을 첨가해보고 그러면 죽도 밥도 안 되고 개밥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너무 간섭하고 무엇인가를 강요하면서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자녀교육도 그렇고 친구지간도 그래요. 힘들어지고 싸우게 되고 아이를 괴롭히고 부모는 부모대로 괴롭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선택권, 주도권을 박탈해갖고 부모가 주도해가지고 어떤 선택을 해주면 잘 나가다가 결국에 커져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했기 때문에 부모를 원망하게 돼요. 그러면 부모도 좌절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행복하고 편안한 마음이 안 든다 그러면 쌀 안에 양념과 소금 등을 넣어서 자기가 원하는 밥을 지으려고 하면 안 되고, 쌀의 잠재력을 믿어야 한다. 자식의 잠재력을 믿고 참고 기다려주고. 근데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은 어쩌죠? 그저 전에 그 장평에서 그 동계올림픽 할 때 컬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그 저게를 이렇게 굴리면 앞에서 막 빗자루 같은 거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 역할을 하면 안 된다. 지가 찾아서 가도록. 그래서 그 쌀이 어떤 쌀이 유전자와 환경과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형성이 되죠. 조절되고. 그래서 국영수를 잘해서 잘 되는 시대는 이미 넘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라는 저기를 교수들은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부모가 그 기다려주지 않으면 커서 갈팡질팡 한계에 대처하지만 스스로 하지 못하고 나 망했다고, 나는 능력이 없다고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는 결과가 있다. 그래서 잠재력과 창의력과 협력과 문제 해결과 또 협동하고 능력을 키워나가도록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기다려라 하는 것이에요. 나의 삶이 나에 대해서 뿌듯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걸 내가 나을 수도 없고 난감한 상황에서 자신에 대해서 뿌듯하게 느낄 수 있을까 하는 태도와 생각과 선택을 하는 일을 찾아서 해라 그 말이에요. 그 책을 읽어보고 어떻게 혼란스럽고 마음이 잡히지 않을 때 책을 읽어보고 다른 사람의 경험들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정리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책을 볼 때도 목차를 보고 자기가 흥미있는 것부터 좀 읽어보고 흥미 없는 것들을 읽다가 지쳐갖고 그냥 끝까지 안 보고 하는 경우가 있죠. 흥미있는 것들을 읽다 보면은 어떤 연결이 돼서 안 읽었던 것들이 이렇게 흥미가 되는가 하는 것들을 또 찾아보게 돼요.
책을 다 읽으려고 뭐 숙제하듯이 부담스럽게 되면 책을 한 줄도 못 읽어요. 책 한 권에 몇 줄이 나를 설레게 하고 감동했으면 충분한 거예요. 근데 그냥 책 이놈을 다 못 읽고 아까워서 돈 버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책 한 줄도 못 읽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늘 불행한 때 행복이 갑자기 활짝 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일본에서 오랫동안 경제적인 그 침체가 있어서 소확행이라는 거, 소소한 것에서 확실한 행복을 얻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하나하나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괜히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이 찬란하게 좋으면 감사하다, 참 뿌듯하다, 행복하다, 조그마한 것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안목과 이 그 트인 마인드로 세상을 바라보자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행복과 건강을 되찾을 수 없을 때는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면 뿌듯해질까? 힘들지만 내 결단을 주체적으로 해서 이제 살아본다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전능하신 전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저희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